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에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역설계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 빌 게이츠, 스타벅스도 역설계를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례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제록스의 PC인 알토를 역설계하여 맥켄토시를 만들었으며 빌 게이츠도 알토를 재창조해 윈도우를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커피바를 모방하여 그들의 색깔을 입혀 성공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역설계를 이용하여 성공한 무수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론 프리드먼의 역설계입니다. 자신만의 성공 설계도를 만드는 방법을 쏙쏙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역설계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 제프 베이존스, 마크 쿠반 등 성공한 기업, 창업가들은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성공 사례와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분석해 수익성 높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가 하면 창의적 해결 능력, 참신한 아이디어, 독창성 같은 것만 떠올린다. 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집중하는 것은 심찬내기 사업가다. 노련한 사업가는 실현 가능성에 집중한다. 그들은 성공하는 사업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바로 성공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도요타의 창업주 도요타 기이치로도 쉐보레 자동차를 역설계하여 3년 후 첫 자동차를 출시하게 되었고 지금의 자동차 회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역설계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핸드폰, 화장품, 영화, 드라마 등 수많은 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방 카피해서 더 좋게 만들면 그게 역설계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 기업, 슈퍼리치들의 고수들의 비법, 즉 나만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롤모델을 찾아라. 관심을 쏟을 작품을 더 까다롭게 선택하라는 뜻이다. 당신의 프로젝트에 유용한지, 활용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날카롭게 살피라는 뜻이다. 때로는 최신 작품 대신 고전에 주목하거나 자신이 과거에 접했던 뛰어난 작품을 다시 들춰 더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거나 관심 분야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잘하는 것도 없고 관심 분야도 없다면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롤모델.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영상도 보면서 롤모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롤모델과 나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롤모델의 뛰어남과 평범함을 비교 분석하여 그 뛰어난 기술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요리에는 레시피가 있고 건물에는 설계도가 있듯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모방을 넘어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번만의 시도로 내 결과물이 성공한 롤모델보다 당연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과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꿋꿋이 노력한다면 자신만의 최고의 성과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점수판을 만들어라. 목표로 삼을 구체적인 지표를 정해놓으면 방향 감각이 생긴다. 정해진 지표들에 집중하게 되므로 삶을 적절히 관리 및 통제하게 된다. 또 지표를 토대로 성과를 점검하면 자신이 내리는 결정을 더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므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회사에서 연말 또는 연초에 KPI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뿐 아니라 개인의 목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표를 만들어 하루하루 체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10kg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뭘 먹었는지, 몇 칼로리인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무얼 했는지, 운동 시간, 운동 방법, 몇 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인풋,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몸무게를 재는 것은 아웃풋, 후행 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지표를 기록함으로써 수행력을 높이고 목표를 이뤄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숫자에만 집착할 필요도 없으며 점검 항목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을 기록, 수치화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셋째,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완벽한 글을 쓰고 완벽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완벽한 강연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때로는 완벽한 추구를 잠시 미뤄두고 자신의 접근법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인지를 먼저 타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인은 1990년도 초반에 심전도계를 만들게 됩니다. 심전도계는 심장질환 진단의 필수 장비인데요. 심장질환이 제일 많은 나라인 인도에 출시하게 됩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심전도의 가격이 2만 달러에 30kg이 넘는 무게 때문입니다. 2만 달러는 인도에서 직원을 1명 고용하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고요. 인도는 왕진을 통해 진료를 보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져 사용하기 불편했던 것이죠. 몇 년 후 지이에서 획기적인 심전도계를 내놓게 됩니다. 휴대용으로 3kg이며 가격은 500달러로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팔리며 큰 매출을 일으키는 상품이 됩니다. 비단 기업의 제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학에서 창업가들의 성공을 분석한 결과는 놀랍게도 퇴사하고 창업한 사람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한 이들의 성공률이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의 확보로 인해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하지만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전략적인 연습을 하라. 전략적 연습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라는 시간적 흐름에 전략적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성찰적 연습하기. 우리가 평소에 좀처럼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게 유도한다. 잠시 멈춰서 자신의 발전 상태를 생각해 보는 것 말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나마 아무 생각 없는 반사적 행동과 습관에서 빠져나와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 자신이 한 행동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된다.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적 연습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잠시 멈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전략을 점검하는 습관이 매일 쌓여 오랜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일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도 긍정암시 할 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기록하고 간단한 일기를 기록하는데요. 시간은 20분도 안 걸리며 하루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감정은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손으로 작성하다 보니 천천히 깊게 생각하게 되고 감정에 솔직하게 되니 마음이 편해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자는 5년 일기장을 추천합니다. 같은 날짜에 1년에서 5년까지 5칸이 되어 있어 1년 후, 2년 후 과거의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 기억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패턴까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상상 연습하기. 어째서 그토록 많은 운동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활용할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 리허설이 다양한 영역에서 힘을 발휘한다. 자신의 강연 모습을 상상한 뒤 무대에 오르는 강연가는 덜 불안해하고 긴장을 덜해 훌륭한 강연을 할 수 있다. 이미지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한 번, 아니 몇십 번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상상하면 좋은 점은 마음속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상만으로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인칭 시점, 본인의 시점에서만 보지 말고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번갈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객관적이고 듣는 이의 반응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약점을 해결하라. 단점을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의 행동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족한 성과의 연관관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만족과 불편함은 새로운 해법을 찾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게 하는 동력이다. 성과의 도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는 인지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릭슨은 연습량이 1만 시간을 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연습의 방법과 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은 효과나 성과가 있지만 그보다 약점에 개선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영 천재 펠프스가 이런 약점과 최악의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 금메달과 세계 신기록을 기록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펠프스는 경기 시작 후 고글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아 당황했지만 곧 그대로 평소와 같은 기량으로 금메달을 따냅니다. 훈련 시 눈을 감고 연습을 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 팔의 스트로크의 횟수를 세어가면서 훈련하여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인지 파악하고 가늠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모두 활용해 연습하는 것은 정진하는 과정 자체가 곧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라.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그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초보자 입장에서 소화하기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들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 덕분에 대단히 복잡한 개념이나 과정이 내면에 압축적으로 체화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보통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70% 이상은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30%마저도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전문가에게 하여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설계를 통해 우리는 성공하는 기술들을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역설계란 성공하는 사업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분석하여 자신만의 노하우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방법은 룰모델을 찾아라.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행동했는지, 룰모델의 뛰어남과 평범함을 비교 분석하여 즉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과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꿋꿋이 노력한다면 자신만의 최고의 성과를 만들 것입니다. 점수판을 만들어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구체적인 선행, 후행 지표를 하루하루 점수를 매기고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숫자들을 보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제 가능한 행동을 파악할수록 수행력을 높이고 목표를 이뤄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완벽한 글을 쓰고 완벽한 강연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때로는 완벽한 추구를 잠시 미뤄두고 자신의 접근법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인지 먼저 타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전략적인 연습을 하라. 과거, 미래, 현재라는 시간적 흐름의 전략적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일기 쓰기 습관을 만들어 하루 동안 겪은 일을 매일 글로 기록하는 행위는 감정을 정리하고 불안을 다스리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래는 상상해보는 겁니다. 상상하면 좋은 점은 마음속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번갈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약점을 개선하라.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은 효과나 성과가 있지만 그보다는 약점의 개선을 위한 연습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려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모두 활용해 연습하는 것은 성공과 목표에 정진하는 과정 자체가 곧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라. 구체적이고 유용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전문가에게 하여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의 최정상에 오른 이들을 통해 어떻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공하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넘어 자신의 아이디어와 해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역설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공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실패와 좌절을 딛고 한계를 넘어 성공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실천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과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